집하고 TV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네, 오늘은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부동산은 지금 사실은 세금에 또 세금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부동산 세금에 민감하고 또 오세훈 시장도 종합부동산의 폐지를 제안한 적도 있고 한덕수 총리도 지금 종부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앞으로 하는 게 전개하는 게 좋을지 좀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우리나라 세제는 큰 틀에서의 세정 목표가 있는데, 네네. 뭐 세정 목표까지 좀 하긴 또 그렇긴 합니다만, 현재 그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웠던 원래 그 세정의 그 방향성은 네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였습니다. 네네. 보유세는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고, 네네. 이건 강화하겠다. 강화가 이제 충분됐죠. 네네. 그다음에 거래세 완화입니다. 거래세는 취득 단계는 취득세가 있고 양도 단계는 양도세가 있어요. 네네. 그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둘 다 강화가 된 상태예요. 보유세도 강화돼 있고 양도세도 강화돼 있어서 네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1주택자는 상관이 없지만 다주택자는 이 태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양도세가 중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태로가 사실 확보되지 않아서 네네. 이게 일정 부분 보유의 어려움을 겪을 때 보유세 때문에 네네. 증여로 간다든가 이것이 네네. 증여로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증여로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것을 그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매매를 못함에 따라서 오히려 그 보유세가 그 부담이 됐던 거를 가격에 반영해서 이 주택 가격에 반영을 해서 계속 올리거나 네네. 맞습니다. 아니면 그거를 전세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네네. 그래서 전월세를 올려요. 네네. 왜냐? 세금을 내야 되니까 보유세를 종부세를 내야 나는 되니까. 어차피 내가 부담할 수는 없어. 뭐 자, 이렇게. 내가 뭐 2천만 원 더 늘어나면 2천만 원을 내가 다 어떻게 부담할 수 없다. 네, 네. 나도 어쩔 수 없다. 세금이 늘어나니까 네. 세입자 나눠내야 되겠다. 네, 네. 이런 식의 전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어찌 보면 세금을 과도하게 지금 태로를 확보 안 해주고 양도세를 과도하게 중과하다 보니까 생긴 부작용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다주택 중과 네, 유예가 1년이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이거를 몇 년 전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네네. 주장을 강하게 했죠. 그렇지만 이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근까지도 작년까지도 주장을 했었는데 네.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일관성을 이유로 이거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었어요. 네네. 시장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매물이 나와서 네네. 5월 말까지 팔아야지만 이게 올해분 보유세를 안 내는 거예요. 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올해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내는 대상자예요. 네네. 6월 1일 소유자가. 아 그러면 이미 시장에 매물이 나와 있어야지. 나왔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네. 그 뭐 씨가 말랐다.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다주택자가 네네. 팔아야 올해분 보유세를 안 낼 수 있는데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네네. 5월 10일부터 한다고 하면 뭐 20일 안에 팔아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뭐 지금 저도 지금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하고 있는 거지. 그 양도세도 1년 뭐 지금 유예한다. 이것도 확정된지도 모를 정도로 이게 사실은 막 헷갈리고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와 봐야 또 아는 거죠. 네네.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시행령을 개정해야 네네네. 되는 거니까 국무회의를 통해서 네네. 가야 되는데 뭐 그것까지 우리가 지금 걱정할 사항은 아닌데 네. 이미 근데 늦었다는 거잖아요. 늦었어요. 네네. 늦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 네. 5월 말까지 팔아야 되는데 20일 그러면 5월 11일 날 한다 했으니까 20일 네. 남았는데 이때쯤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20일 만에 팔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금매물로 싸게 내놔야 금매물로 돼요.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러기 싫겠죠 또. 자, 금매물이라는 건 뭐예요? 뭐 10%라도 싸야지 금매물이죠. 네네네. 예를 들면 뭐 10억에 판다 그러면 네. 뭐 10%라도 싸야지 금매물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맞습니다. 9억에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1억을 깎아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1억을 깎아서 파느니 올해분 그럼 뭐 이미 늦었으니까 올해분 저 재산세 종부세 내고 되고. 그게 뭐 2, 3천만 원이 됐던 매지만 내고 네네. 1억 깎아주는 것보다 그게 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늦었으니 그냥 1년이라도 기한이 있으니까 내년 5월까지 팔면 되는구나. 네네.
한테 뭐 늦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와서 규제 완화도 한다니 이런 식의 네네. 다주택자가 또 현실에 적응해 버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진작에 작년 연말이라도 했어야 네. 지금 3, 4월 매물이 막 나와서 네네. 막 이게 좀 하향 안정이 됐어야 될 네네. 타이밍이에요. 네네. 근데 이미 실기를 해버린 거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5월까지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올 걸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쥐를 어려운 몰아도 추세니까. 시구멍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또 이것도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발목 잡기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뭐 네.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테러를 교수님 말씀대로 테러를 확보 못 해주고 매물이 시장에 나와줘야 되는데 회전이 안 되니까 어찌 보면 이 돈은 흐름이 중요한 건데 시장이라는 네, 건 그게 좀 꽉 막혀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또 교수님이 네. 앞서도 계속 주장하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야 되는데 민주당 정권이 부동산 실패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핵심은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는 겁니다. 본인이 옳다 생각하고 그냥 하고 뭐 전문가들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뭐 anyway 내 길을 간다. 이게 실패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런 좋은 의견을 경청하고 뭐 새 정부는 당연히 의견을 수렴하고 하겠지만 민주당도 발목만 잡을 일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잘못한 거 결자 해지하는 차원에서 동의하고 조금 발목을 안 잡았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만약 종부세 개선 또는 폐지가 있을 경우에 시장에서 또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종부세가 이제 지금까지는 보유세 부담이 크고 했는데 종부세 작년 11월, 12월에 종부세 대란이 날 거라고 제가 이제 네. 작년 상반기부터 예고를 또 했는데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종부세가 2.2배 정도 올라갈 거다. 네. 이제 20년 대비 21년이. 네네네. 그 근거는 뭐냐면 세율이 2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종부세의 핵심을 1주택자에 대한 감면과 네네. 공시 가격을 낮춘다는 거에만 매몰이 돼 있어서 네네. 그거는 그냥 변죽만 올리는 거예요. 네네. 1세대 1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은 지금도 이미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제 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시켰잖아요. 네네네. 네, 11억까지는 안 내는 거니까 네네네. 이걸 공제하고 나면 많지도 않은 데다가 공제를 해줍니다. 장기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 네네. 이런 걸 해주고 세율 자체도 낮고 네네. 그래서 크지도 않은데 계속 1주택자만 감면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핵심을 비껴간 거고요. 지금 종부세 난의 핵심이 뭡니까? 다주택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네네. 이거에 대한 접근 방식은 내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시 가격은 이걸 가지고 뭐 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이거는 또한 어폐가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공시 가격으로는 시세를 반영해서 그 시세에 연동한 객관적인 감정 가격이에요. 네. 네. 이걸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뭐네 고르고 싶으면 골라라. 올해 가격하든지 뭐 그렇습니다. 작년 그렇게 거랑 되면 약간 장난치듯이. 객관적인 기준이 붕괴되면서 네네네. 이 공시가격 체계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도의 근간을 훼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공시가격을 임의대로 조정하는 건 안 됩니다. 단 네. 가격 자체를 조정하는 건 안 되지만 그건 할 수 있죠. 반영률. 네네. 반영률. 이제 공시가격이 10억인데 10억이지만 반영은 세금 물릴 때의 기준은 8억만 할 거야. 네네. 그게 일종의 이제 반영률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에요. 네. 공정시장 가입 비율. 예, 그게 이제 22년도에 100%로 올라갔어요. 네네. 매년 80%에서 시작해서 5%씩 올려가지고 네네. 4년간 이제 네네. 이제 100%가 됐어요. 이걸 다시 낮추는 네네. 이런 건 뭐 도입을 한다 그러면 일견 뭐 이거는 이제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네네. 급격하게 너무 올라갔으니까 반영률은 좀 줄이자. 네네. 이런 거는 뭐 검토가 가능할 수 있는데 네네. 공시가격 자체를 되돌리는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네네.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공시가격은 집값이 올라갔으면 당연히 올라가야죠. 네네네. 근데 무엇보다 그거를 하는 것은 역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2.2배 중에 2배, 20%만 그거는 공시가격에 대한 거를 해야 되는 거고 네네. 2배가 올라간 원인은 이제 세율이 그만큼 2배가 올라갔습니다. 네네네. 예를 들면 뭐 제일 다주택자 구간이 많다고 생각되는 게 과표가 12억에서 50억 구간이 제일 많을 것으로 봐요. 네네. 집 뭐 두 채 세 채 합쳐가지고 예, 예. 12억에서 50억 구간이 제일 네네. 많을 거로 보는데 여기에 20년도 세율이 1.8%였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21년도 작년에는 네. 3.6%로 올려요. 아, 너무 두 배로 올랐네요. 두 배로 올랐어요. 네네. 이것 때문에 종부세가 두 배로 늘어난 거예요. 네네네. 이거 단순하지 않습니까? 세율 과표가 있으면 거기에 1.8%. 네네. 예를 들면 10억에 1.8% 네네. 하던 게 10억에 3.6% 하면 근데 두 배 올라가는 갑자기 거죠. 시장이 이렇게 두 배로 올리면 너무 이게 충격이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이것에 두 배 올리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그런 심도 있는 검토 없이 네네. 이걸 개정을 했어요. 네네. 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항이라든가 조세 저항이 심해지고 맞습니다. 민심이 이게 분노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1.8%에서 2.0%로 올리려고 했어요. 네네. 2.0%로. 네. 그 정책을 발표할 때 네네. 정확하게 그 정책은 19년도 12.16 대책인데 네네. 이때는 1.8에서 0.2만 올려서 2.0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네네. 이거를 7개월 후에 네네. 20년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710 대책이라고. 네네네. 710 대책 때 3.6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실시하지 이제 2.0으로 실시하지도 않고 네네. 11.6 대책에서 발표한 거는 없어졌고 네. 7개월 만에 바로 그냥 3.6으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율이 두 배로 올랐기 급격하게 때문에 오르고 이런 건 안 좋죠. 시장에 무리가 가죠. 그래서 이게 종부세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네. 올라간 거입니다. 네네. 그래서 작년에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종부세를 어느 정도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하려면 이 세율 조정이 필수적이에요. 네네. 세율 조정이 공시 가격을 가지고 1주택자를 네. 가지고 해야 될 건 아니고 네네. 이 합리적인 세율이 몇 퍼센트냐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는 조정을 좀 해야 될 네네.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전체적인 종부세 뭐 지금 현재 공약에는 네네. 그 과세 기준을 보유 가구 수가 아니라 보유 가액으로 하겠다. 가액. 네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네네. 이제 물론 이것 또한 종부세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전혀 다른 법이 될 수 있는 전혀 거여서 다른 법이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겁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뭐 경기권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 근데 다 합산해도 10억도 안 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똘똘한 한 채에서 강남에 뭐 내지는 뭐 목동에 20억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금은 뭐 또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다주택자에게 더 많이 간다면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 보면 보유 가구 수보다 가액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 네. 거는 맞습니다. 네네네. 궁극적인 방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자본의 총액이 중요한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하는데 네네. 10억을 한 종목에 투자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네. 1세대 1주택자 똑같은 거죠. 네네. 한 종목에. 네.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도 세금은 똑같이 매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같은 10억을 투자하지만 여러 종목이 있어. 네네. 아니면 뭐 여러 종목을 샀지만 다 합쳐서 봤자 5억밖에 안 돼. 네네. 그럼 5억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네네네.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5억밖에 안 되는. 이거 똑같은 근데 거죠. 여러 종목 5억인데 불구하고 여러 종목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 종목 중에 하나를 팔 때 하나 팔면 50%, 예. 두 번째 팔 때는 80%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거 뭐 형평성에 완전 어긋나는 네, 문제. 그래서 그런 가액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맞다. 네네. 맞는데 그것 또한 너무 급진적으로 도입할 경우 네네. 그거를 또 나름대로는 활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차단까지도 같이 겸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네네. 이를테면 방금 얘기했듯이 서울에 이 고가 주택을 가진 1주택자가 있으니까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거긴 한데 네네. 지방에 세 채를 합쳐봤자 10억이 안 된다는데 여기서 세금을 감면해 줄 경우 일시적으로는 네. 이쪽에 또 자금이 몰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쪽에 투자자가 네네. 지방에 가서 싼 주택을 여러 개를 사나 놓을 경우 네네. 소위 공시가 1억 미만 뭐 지방 주택 뭐 그럴 경우 줍줍 또 이런 이거를 게 집중 매수해서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식의 부작용도 네. 방어를 하면서 이런 제도 개선을 해야지만 네네. 시장에 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다주택자는 아주 우리가 경원시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그럼요. 인정해야 되고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자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고 같이 공존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합당한 세금이 아니라 너무 과도한 세금을 내라고 한 게 문제인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소위 예, 뭐 예. 민주당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한다. 이 뭐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사는 것도 재테크 수단이고 이미 우리가 저희 뭐 현정 뭐 정부 뭐 건국 이래로 그렇게 해왔고 지금 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교수님 의견에 100% 동의하는 게 너무 급하게 자꾸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이렇게 총액의 기준에서 법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또 여러 다주택에 투자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내놓고 잘못된 거 같네 또 바꾸고 1.8%에서 세금 그러면 올려버리면 3.6%를 올려야지 계속 이렇게 진짜 땜질식으로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종부세를 폐지. 좀 이게 어찌 보면 이게 급격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또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 부부장 새 정부가 들어서야 되겠지만 개선.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래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뭔가 좀 너무 급하게 내놓지 마라. 저희 네. 우리 식당에서 메뉴 하나를 내놔도 예를 들어 설렁탕 집에서 설렁탕이 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안 가고 망하게 되죠. 좀 부동산 정책도 소위 말하면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책이. 뭐 아무거나 막 급하게 음식을 내놓고 안 되니까 후추도 뿌리고 소금도 뿌리고 뭐 간장도 그럼 음식 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 정책을 너무 가볍게 보고 내놓지 말고 이 우리 지금 박갑수 교수님처럼 이런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면밀히 생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내놔도 늦지 않다. 전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연장선상에 있는데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급하게 추진하지 않겠다 시장에 좀 안정을 더 개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교수님 말씀하신 지금 총액 기준 또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아예 뭐 입법을 따로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지만 충분히 개선해서 이 종부세를 폐지를 하더라도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개선을 하려면 이런 부분을 다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개선을 할 때도 이제 주의해야 될 하나의 네네. 이슈는 지금 계속 작년 하반기부터 논란이 됐던 건데 예외 사항이에요. 네네. 종합부동산세 예외. 일종의 이제 네. 상속주택. 네. 상속주택은 뭐 수도권 2년, 뭐 네네. 기타 3년 이런 식으로 이제 제외시키는 네네. 기간도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을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네. 농어촌 주택 네네. 이런 식의 그 불가피하게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간에 있는 주택들 네네. 이런 주택들은 예외로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에서는 이걸 네네. 예외로 해요. 네네. 사실은 일시적 아예 이주택, 뭐 그죠?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부모님이 뭐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어. 근데 네. 내가 이 부모님이 향수가 있는 집을 법으로 강제해서 팔아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금액은 뭐 1억도 안 해. 반대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지방 분권을 해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정부 산하기관들을 지방에 내려 보내는데 또 이런 뭐 가구들은 당연히 2주택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무조건 뭐 전월세 살이를 하라 강제로. 이거 뭐 사실은 이게 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게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조세 형평성이나 이런 네. 문제들도 거론이 되지만 좀 예외로 확실하게 하면 어떨까? 그런 예외 조항을 양도소득세에서 예외로 하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상속, 일시적 2주택, 네네, 그다음에 농어촌 주택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외 조항을 그대로 종합부동산세도 할 때도 네네, 같은 예외 조항을 좀 만들어서 네네, 법의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같은 네네. 국세거든요. 네네네, 지방세가 아니라. 네네, 그럼 양도소득세에서는 예외로 인정을 해주는데 네네. 종합부동산세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시적 주택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네네. 뭐 그거는 이제 최근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일시적 주택, 뭐 농어촌 주택도 마찬가지. 농어촌 주택, 뭐 고양 주택 이런 것들도 양도소득세에서는 농어촌 주택은 수도권 이외의 읍면 지역에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얘기하는데 네네, 이거를 3년을 보유한다는 전제하에 네, 그 전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네. 가지고 있던 일반 주택, 네, 그러면 뭐 서울의 A라는 아파트라고 치면 네. 이 아파트를 농어촌 주택을 나중에 취득해서 네. 3년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네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 때는 1세대 네. 1주택 비과세를 인정을 해줍니다. 네네네. 그런데 비과세 인정해주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 농어촌 주택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뭡니까?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데서는 이제 2주택자로 받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교수님 말씀대로 그 다주택자로. 예외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예외를 종합적으로 같은 국세를 갖다 놓고 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같이 비교해 가면서 네. 합리적인 예외를 좀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사실은 네. 너무 이렇게 이 종부세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토론을 하려도 할 정도로 부작용이 많으니까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폐지가 능사냐 아니면 이제 현 정부에서 공약했듯이 재산세 통합해서 가는 게 네, 네, 네. 이것까지 이제 하려면 뭐 이게 엄청나게 뭐 공청회부터 해서 큰일이고요. 사실은 일단 그 현재 큰 상태에서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네. 상태에서 네, 개선을 하려면 네네. 아까 핵심이 세율이라 그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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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고 네, 네, 그에 따른 누구나 수긍하는 그런 불가피한 예외 사항을 네, 네, 반영해야 됩니다. 네, 네. 그 반영해서 거기 그에 따른 합당한 세금을 부과해야 여기에 대한 이제 조세 저항이 네네. 최소화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목표도 달성을 하는 거고. 저도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그런 생각 네, 드는 게 네. 교수님 예외 조항에서 또 저도 한 가지 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겁니다. 부모님이 살다가 돌아가신 주택이면 당연히 부모님이 전입신고도 돼 있을 테고 상속받은 기간을 계산하고 해보면 될 테고 또 마찬가지로 투기꾼 때문에 만약에 세금까지도 이렇게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 같으면 지방에 실제로 매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주말 부부다 뭐 직장 때문에 가 있다 이러면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외를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불가피한 이주택자는 또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다주택자의 개념을 네, 2주택으로 할 거냐, 3주택으로 할 거냐 해서 지금은 이제 네, 원래 이 다주택, 이 다자, 이 마늘 다자라는 한자가 네, 네, 원래 개념은 3부터 하는 거예요. 네, 셋부터. 네, 네, 네. 둘을 우리가 많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럼요. 둘이라고 하죠. 부부도 둘이니까 많지 않죠. 그래서 이주택자는 엄밀히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네, 네, 예, 다주택자가 그렇죠. 아니죠. 그래서 다주택자로 이주택자부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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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네, 네, 인정을 해야 되고 네, 이 이주택자는 집이 두 채가 되는 이 불가피한 사유에 놓인 경우가 꽤 많아요. 네, 네, 그렇죠. 내가 살고 노부모를 봉양하는데 그 집이 4명인 경우. 그죠? 네, 네, 그렇죠. 예. 이런 노부모가 세금을 낼 수 없죠. 아니면 이제 반대로 내 자녀가 네, 네, 타지에서 유학을 가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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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서 올라와서 뭐 집을 살 수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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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에 있는데 갑자기 직장에 지방으로 갔으면 지방에 네네. 그 아파트를 하나 사서 거주하는 경우 네네. 꽤 많습니다. 네네. 이런 불가피한 이주택자들이 많아요. 네네. 이제 많은 경우인데 이들이 이제 말씀드렸던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이제 상당 부분 억울한 측면에 네네네. 처해져 있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네. 좀 예외로 해야 될 필요도가 있고요. 네네. 다주택자는 그야말로 2주택자와 3주택자는 분리하는 것도 반드시 좀 필요하고 네네. 다주택자가 과연 그야말로 규제의 대상뿐인가 이것부터도 다시 한번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민간주택 공급자로서의 역량도 기여도 이해해야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이렇게 되면 이제 등록 임대사업자의 역할도 네네.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똘똘한 한 채라는 단어 자체가 대표적으로 이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여기 부작용이라 생각합니다. 뭐 집이 똘똘하고 안 똘똘한 집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세금 때문에 자꾸 이 뭔가 법을 억지로 끼워 맞추니까 또 억지로 끼워 맞춰서 다른 곳으로 풍선 효과가 튀어나오고 하는데 다주택자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또 다주택자가 나쁜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뭐 진짜 한 1, 2%의 투기꾼이 있다 치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자기 소득으로 마련한 집인데 이분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이건 자본주의에도 맞지 않죠. 뭔가 우리 무역과 거래에서도 저는 맞지 않는 내용 같은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종부세는 조금 더 심각하게 살펴보고 단순하게 뭐 진짜 미봉책으로
내놓기보다는 이런 총액이라든지 예외 조항이라든지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을 만들어라 이런 내용 같습니다. 또 교수님 같은 분을 모시고 공청회도 여러 번 열고 이 의견도 듣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집하고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